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5빌로우입니다. 도와줘 슈퍼마리오라고 타이틀을 좀 달아봤습니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미국에서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4월 26일 개봉입니다.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았고요. 미국의 소매업체 5빌로우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흥행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증권가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주가도 견조했는데 이것 때문에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한 번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슈퍼마리오의 인기는 남녀노소하고 많이들 하셨고 많이 아마 좋아하셨죠? 지금도 하시는 분 예. 계실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업데이트판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주가만 보면 2021년 겨울 이후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빌로우 하면 이름 자체에 써 있죠. 5달러 이하 제품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토 자체가 이릅니다. 인기 상품 그렇지만 착한 가격이라는 것이 그냥 회사의 모토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핫스톱, 쿨 프라이스가 어디나 브랜드에 써 있을 정도로 그러네요. 딱 그렇게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2002년에 이제 이 회사가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30여 개 주에 넘는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걸 파냐면 스포츠 용품도 팔고요. 공도 팔고 다 팝니다. 게임 관련된 것도 팔고 있고 옷도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목욕용품도 팔고 학용품도 팔고 스마트폰 액세서리 팔고 딱 여러분들 느낌 보시면 다이소 플러스 거기다 아트박스 이런 아이들한테는 뭐 천국이겠네요. 네, 어른들도 가고 학교 앞에 이런 예. 데들 많이 있죠. 대학교 앞에도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저렴한 것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렌디한 상품을 많이 해갖고 상실 보면 이게 5빌로우가 뉴스에 많이 따를 때가 할로윈 데이 이럴 때 보면 그런 특집 섹션을 갖다 놓고 많이 팔고 특별한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나 이런 거 출시될 때 많이 팝니다. 그래서 독점 상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큰 영화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독점을 줄 리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들 보면 특화된 상품들을 갖고 있어갖고 저희가 이 5빌로우를 자주 소개해드리지는 않는데요. 가끔 소개했을 때가 제 기억에는 겨울왕국 2 했을 때도 보면 그 가격에 맞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것들은 딴 데서 파는 거가 되겠고요. 또 그런 것들에 이제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히트 상품이 바로 이제 여러분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슈퍼마리오 피규어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다 뭐 5달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홈페이지 가서 여러분 저도 오늘 직접 새벽에 가서 뽑은 거니까요. 딱 그런 것들이 있어요. 티셔츠도 애들 티셔츠도 5달러고 시계가 5달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수백 달러짜리인데 백화점에 팔고 다 파는 건데 이런 것들에 판매된 것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팔고 오프라인에서 다 파는 거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슈퍼마리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러냐는 것인데, 얼마나 흥행했길래? 지난 주말에 이제 개봉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2억 달러의 티켓 판매가 났습니다. 소위 박스 오피스라고 그러는데요. 해외에는 전체적으로 1억 7,300억 달러가 하면서 합의 글로벌 티켓 딱 주말 첫 5일 동안이 대하는 거가 3억 7,700만 달러가 되면서 2023년 올해 그 개봉걸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웬만한 것도 요즘 뭐 전 세계 최초 개봉이 많은데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15일 늦게 그러니까 지금도 20며칠 개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얘기 지금 예매 1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벌써? 미국도 좋은 얘기 그 전주에 계속 1등하는 거는 한 방에 물리친 것이 지금 딱 이 실사판 애니메이션에 유명한 배우들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 흔한 그런 인기 품목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기록이냐면 애니메이션 기록으로 보면 지금까지 보면 첫 주의 기록으로 보면 겨울왕국 2에서 두 번째 기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소위 극장 라인들 있죠. 그동안 AMC 하면
밈스탁으로 해갖고 그쵸. 예. 그런 다양한 뉴스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예, 그랬죠. 오늘은 순수하게 영화로 인해서 오. 많이 또 들어왔다면서 6.8%가 급등했고요. 또 하나가 이런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이 아이맥스를 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맥스가 또 올해 또 신기록을 냈습니다. 올해 제일 많이 또 그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소위 애니메이션을 아이맥스 큰 화면에서 봤던 사람들이 늘어났죠. 네. 그래서 아이맥스도 5.2%가 올라간 것이 오늘 시장의 그냥 특징으로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영화 보는 거 많이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슬램덩크라든지 뭐 에어라든지 약간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영화 애니메이션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슈퍼마리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게임만 해봤지 스토리로 본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오면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주 남았네요. 자, 두 번째 하스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스냅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틱톡이 사라진다면 스냅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뭐 현재 주가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막 그렇게 막 솟아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틱톡 퇴출 가능성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또 대체제 중에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맞아요. 딱 3개월 전이죠.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름 가이던스 올리면서 주가 이제 그 레벨업을 시도했고 그 이후엔 주가 만만하게 지금 조금씩 올랐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이 회사가 지금 주목받거나 그럴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재료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있겠는데 역시 틱톡에 대한 금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겠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틱톡이 만약 금지되면 역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구글 그리고 바로 이런 쪽에서 스냅이 당연히 뭔가 좀 상대적으로 기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팩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냅을 하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고 물론 아주 젊은 친구들만 네. 어린 친구들 하는 거 위주로 되게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10대에서는 이번에도 1등을 그 시간에 사용 시간으로 보면 1등을 미국 내에서는 1등을 했고요. 물론 1위는 틱톡인데 그 이 두 번째에서는 스냅이 차지한 거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2021년이죠 벌써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 두 명이서 만들었고요. 스냅 채소로 일단 이름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유명해진 것은 호주 출신 그 모델 및 사업가 배우 있지 않습니까? 예. 미란다 커랑 결혼해갖고, 해갖고 이제 그렇군요. 큰 이슈가 됐었죠. 아하, 그리고 예. 제가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사장 시장에서 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틱톡 인기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려 틱톡 인기는 약간 감소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조금씩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지. 스냅과 인스타그램이 이번 파이퍼 샌들러 조사에서 약간 올라갔거든요. 틱톡이 약간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간. 물론 아직은 2등 수준이지만 이런 것들이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최근 들어서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메타 플랫폼스의 강세. 물론 오늘은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이 같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예. 정체적으로 쉬는 모습 보여줬지만 여하튼 메타 플랫폼스는 오늘도 강한 흐름에서 물론 0.6% 하락했고요. 또 하나 이제 SNS 쪽에 보면 핀터레스트도 마찬가지 흐름인데요. 핀터레스트도 마이너스 1.1% 정도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S 관련주들 특히 메타 플랫폼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최근에 정말 의외로 강한 탄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 특징입니다. 틱톡이 정말 퇴출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스탁은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슬 여름 휴가 계획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저도 뭐 나름대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여름을 타겟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이런 열풍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플래닛 피트니스 전망 어떨까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수많은 동네 그 지역마다 소위 그 헬스클럽이라고 많이 하는 것들이 헬스장. 헬스장이라고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나라 약간 체인 같은 거 있었지만 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중간에 지고 나서 사라지는 것들이 워낙 많고 예를 들어 연애들을 받았는데 뭐 중간에 사라지고 환불이 잘 안 되고 이런 안 것들이 되죠. 사회적 이슈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스타성 트레이너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상당히 영세한 업체들이 꽤 많은 걸로 좀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네. 나름대로 브랜드도 예, 있지만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자꾸 가격으로만 싸지만 그 가보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으로 유지 안 될 건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PT 같은 거를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거로 아마 느끼셨을 것 그럼요. 같습니다. 갑자기 오시죠. 다가오시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꽤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있는 트레이너분들 뭐 남성 트레이너나 여성 트레이너들이 엄청나게 몸이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거의 하루 뭐 몇 시간씩 그 운동하시는 보면 진짜 몸이 진짜 잘 빠지고 남성들도 힘이 엄청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 기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쵸, 맞아요. 보통 중년이나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이거 내가 올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네. 미국도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꽤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 번에 그 타파한 것이 바로 플래닛 피트니스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 개념이 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피트니스 센터를 모토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평가 금지란 것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금지. 예를 들어서 몸매를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그래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 좋은데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50개 주에 하고 있고요.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이런 것들, 멕시코 등대에 약 2,000개 이상의 피트니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회원 숫자가 지금 1,600만 명이 전 세계에 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 네, 가격도 미국에서도 미국 캐나다에서 1년에 뭐 $1,000 이렇게 해갖고 $100, $200 하는 게 엄청 많은데 이들이 처음에 모토로 한 거가 한마디로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착한 가격에 피트니스를 모토로 한 거죠. 그 단돈 한 달에 $10. 오, 진짜 싼데요? 네, 한 달에 $10에 가서 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엄청 싸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한 달에 $10 하려면 처음에 입회비를 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겠고요. 예. 연회비도 어느 정도 내고 있지만 진짜 한 달에 $10만 내더라도 한 달에 입회비 내고 연회비 뭐 그 $7, $80 내더라도 한 달에 $10면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제라도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게 이제 클래식한 게 $10 있고죠. 왼쪽에 보면 이제 $24.99입니다. 물론 네네. 여기에 미국은 여기에 세금이라는 게 그쵸. 붙지만 여하튼 $25면 우리가 3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3만 원이라는 건 이제 블랙 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 연회비도 없고요. 연회비도 없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입비도 없고 네. 그래서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고 마치 넷플릭스나 여러분들이 구독 서비스 할 때 가는 거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무료로 이걸 한번 가입하면 무료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안 해봤지만 태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태닝 같은 거 제가 한번 사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저는 해봤기 때문에 그- 꽤 가격이 예, 듭니다. 그런 네. 것들 다 무료로 여기 뭐 하고요. 바르는 것도 네, 필요하고 여기 그래서. 무료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무슨 헬스클럽 가면 이들이 그 여행을 비즈니스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 어디나 입장할 수 있고요. 예. 그 멤버십 하나만 갖고. 아,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매장에 다 갈 수 네, 있는군요. 다 할 수 예. 있고. 예전에 워낙 $10짜리면 혼자 할 수 있고 또 이런 거가 친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친구를 데려가면 친구도 뭐 무제한할 수는 없겠지나 친구도 또 데려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다 하면서 소위 블랙이라는 거 클럽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좋더라도. 팬데믹이죠. 팬데믹 때였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전후에서 지금 플래닛 피트니스의 멤버십의 추이를 보여주겠는데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로이터 통신에서 이걸 특집 기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군요. 보여드렸는데 예. 이거 로이터 통신 갖고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멤버십의 팬데믹의 전후에서 지금 멤버십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멤버십이 가장 큰 해가 되겠고요. 특히 2023년이요. 2월 마지막 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동일 시간 대비 30.6%나 방문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플래닛 피트니스.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걸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네. 미국에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방문자 수만 추적하는 사이트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런 근거로 발표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가격도 저렴하고 운동도 하고 계절적 특성도 있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관심으로 보실만 할 것 같고 이렇게 운동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나라는 이게 상당히 영세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큰 것들이 몇 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헬스장 많이 다니다 보면 완전 비슷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와서 영업하고 있는 그
업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매장 다 방문할 수 있고 좀 저렴하게 하는 그게 다 이 플래닛 피트니스를 따서 그대로 가져온 거군요. 좋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헬스장 방문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좀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2분기엔 이 종목, 어느새 1분기가 지나갔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분기에 어떤 종목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이슈부터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네. 오늘도 시장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슈가 있을 네. 것이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분기 실적을 그쵸. 발표하는데요. 네. 아쉽게도 실적은 이번에 거의 6.8에서 7% 정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이익이 마이너스 났고요. 2분기도 이익의 마이너스가 거의 기정사실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어닝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어닝이 2분기 연속 줄어드는 거. 이게 근데 끝이 아니라 3분기까지 이익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4분기에 회복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에 관련된 거로 보면 여전히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시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 시기에 시장은 좀 약해질 가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대비해야 되거든요. 실적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뭐 강한 흐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지 이익이 올라가든지. 예. 근데 그 이익이 올라가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증가율로 반전되는 건 4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봤자 3분기라고 보면 2분기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고요. 그렇겠네요. 밸류에이션으로 부담이 없어지려면 금리가 빠른 속도로 내려가야 그래야죠. 되는데 네. 금리가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기준금리랑 실제 금리는 다르지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박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종목 선택의 기준은 어찌 보면 당연하거든요. 철저하게 펀더멘탈에 기초한 거. 그래서 펀더멘탈이 이렇게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쉽게 얘기하면 가격 결정력이 있거나 그리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소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할 수 있는 것들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는 것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더 쉽게 얘기하면 퀄리티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좀 변동성이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되겠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ETF로 접근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편한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것들, 퀄리티가 좋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도 낮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재고에 대한 부담도 적고 배당도 일정 수준 주고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그냥 QUAL, 퀄리티 ETF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큰 시장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동성 시기에 상대적으로 베타값이 낮아서 시장 대비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적은 것들이죠. 그래서 주가의 무브먼트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들 이런 걸 모아놓은 것이 또 USMV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거 거의 주가 흐름 비슷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시장이 어렵더라도 많은 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있죠. 연세가 많으신 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분일수록 성장은 높은데요. 다만 성장은 좋지만 가격이 비싸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프라민만을 쓰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의 성장주 이런 개념이 영어로 가프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아놓은 것이 SPGP라는 ETF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ETF 3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퀄리티 종목들 고르기 어려우시다면 ETF QUAL, USMV, SPGP 세 가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이항영 위원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